안녕하세요. 한국 BNC가 개파락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조심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급격하게 오른 종목이 하락할 때는 종가 베팅하면 안 됩니다. 언제 악재가 나올지 모르죠. 신풍제약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1월 24일 수요일 경찰이 250억 원 비자금 의혹으로 압수수색한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폭락했습니다. 급격하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있다는 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60일선 아래에 가격이 있다는 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풍제약도 60일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죠. 캔들이 60일선 아래에 있다면 역배열 형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역배열 차트는 종가 베팅하면 위험합니다. 한국 BNC 전날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장 후반 던지는 물량이 나오면서 1분 폭포수가 두 번 나왔습니다. 14시 32분 15만 주 거래량이 터지면서 마이너스 1.65% 하락했다가 반등하고요. 14시 55분 거래량이 터지면서 마이너스 1.5% 하락했다가 반등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가 마이너스 18.6% 개파락합니다. 신풍제약은 장중 하락하는데요. 장 초반에는 장대 양봉이 두 번 출현합니다. 장대 양봉을 훼손하는 가격 하락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손절해야 합니다. 장대 양봉을 훼손한다는 건 매도세가 강력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 음봉 폭포수가 발생할 때는 아무리 손실이 크더라도 일단 전량 매도하고 봐야 합니다. 이상한 가격 흐름이죠. 정상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가격은 하락하더라도 등락이 있어야 하는데 반등 없이 그대로 밀려버리다가 장대 음봉이 나온 겁니다. 이후 조금씩 밀리다가 폭포수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낙주 매매를 해도 위험합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빠르게 하지 못한다면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 하락은 더 깊습니다. 낙주 매매한다고 들어갔다가 물리면 답이 없죠. VI 이후 탈출 기회를 줍니다. 낙주 매매를 할 때는 VI 가격 근처에서 하면 수익 볼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수익을 잘 내고 나와도 한번 하한가를 맞고 못 빠져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신풍제약이었고 다시 한국 BNC로 돌아와서요. 이틀 연속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차트가 반등하는 것처럼 예쁘죠? 종가 13.36%에 종가 베팅하면 다음날 개파락을 맞게 됩니다. 차트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양봉 다음 악재로 인한 개파락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봉이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양봉 다음 날에도 주가는 좋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천국 다음 지옥이 곧장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BNC는 무슨 악재가 떴을까? 12월 1일 전날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아니고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입니다. 악재죠.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시설자금 460억 원, 운영자금이 무려 1250억 원, 채무상환자금이 280억 원입니다.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는 0.25입니다. 한국 BNC는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습니다. 한국 BNC는 1일 열린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시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당사자들은 유상증자를 하겠구나 전날 알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일반 주주들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당하는 겁니다. 물론 회사의 발전을 위해 자금을 소중하게 사용하면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하는 건 어쩔 수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주주인데 유상증자를 맞고 손절하게 되면 그냥 손실만 보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두산중공업도 11월 29일 월요일에 유상증자를 맞았습니다. 최근에 시가총액이 조 단위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단기간 급등한 시총 큰 기업들은 잘 피해야 하겠습니다. 자금을 조달하는데 주가가 급등한 것만큼 좋은 시기는 없죠. 앞으로 금리 인상도 예정되어 있으니 자본을 미리미리 확충해 두는 게 앞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전날 상한가 종목 FS에는 투자 주의를 받았습니다. 상한가 29.76% 마감한 다음 갭상승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개파락해서 시작했습니다. 개파락해서 시작하고 전날 상한가까지 반등한 다음 다시 하락했습니다. 시초가는 마이너스 3.76%에서 시작했는데요. 전날 상따한 사람들은 아침에 단기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FSN이 투자주의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할 때는 귀찮더라도 투자주의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FSN은 전날 12월 1일 투자경고 종목 지정예고가 나왔습니다. 지정예고가 나오면 아직 투자경고는 아니지만
하루 동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12월 2일에 1일간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3일에는 풀리겠죠. 투자 주의는 하루 만에 풀리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급등하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는 시세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지정 예고가 되었을까요? 지정 예고 사유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12월 1일의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지정 예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일 전 종가는 8,280원입니다. 그리고 12월 1일 종가는 13,300원입니다. 상승률을 계산해보니 60.6%가 나옵니다. 투자 경고 지정 예고 사유는 60% 이상 상승할 경우입니다. FSN은 안타깝게도 60.6%로 0.6%포인트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정 예고가 나온 겁니다. FSN이 상한가를 갔을 때 5일 전 종가보다 상한가 가격이 60% 이상 높은지 안 높은지 한 번이라도 계산해 봤다면 내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겠구나 미리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 알고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모릅니다. 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미리 알 수 있는 정보들로 위험은 피할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귀찮아하면 돈 벌기 힘들죠. 부지런하면 돈 벌 기회는 많습니다. 위험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죠. 전날 FSN이 상한가를 간 걸 확인하고 5일 전 종가보다 60% 이상 가격이 높은지 체크하고 높다면 관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초가에 개파락하면 매수해서 상한가 가격 부근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3% 이상 수익을 볼 수 있죠. 위험은 슬기롭게 피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FSN의 주가는 상한가를 간 전날과 다르게 줄줄줄 흐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쉬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는 더 치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일봉 차트상 윗골이 달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KB증권에서 삼성전자 4분기 서버 D램 수요가 예상을 상회한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 등 북미 4대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서버용 D램 수요는 기존 전망치를 30%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내년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선제적인 서버 투자, 서버 업체들이 보유한 D램 재고 감소 영향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분기 현재 반도체 가격의 하락 사이클 진입에도 불구하고 북미 4대 데이터 센터 업체들은 기존 예상과 달리 메모리 반도체 주문량을 꾸준히 늘리는 동시에 증가된 구매 패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전날부터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약 600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도 이틀 연속 반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8일 기사에 따르면 D램 겨울이 온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서버용 D램으로 버텨낸다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D램 시장은 슈퍼사이클, 장기 호황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황이 좋았으나 최근 PC와 소비자용 D램 가격이 10% 하락하며 다운사이클 하강 국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고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